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준비씨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어제 5.18 묘지에 참배하러 왔다가 돌연 취소하고 돌아갔습니다. 묘지부에서 5월 단체에 집회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발길을 돌리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광주시장 후보로 5.18 사형수 출신인 김종배 전 국회의원을 공천했습니다. 과거 7차례 선거에서 4차례나 무소속이 당선된 장성군수 선거에서 이번에도 무소속 돌풍이 불지 주목됩니다. 세월호 선체 안에서 동물뼈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선체조사위는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내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광주에서 5월 단체 대표들을 만나 광주 시민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후 처음으로 예정돼 있던 5.18 국립묘지 참배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돌연 취소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5월 3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만났습니다. 지난해 장관에 취임한 뒤 처음으로 5월 단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송 장관은 38년 전 군이 광주 시민들에게 큰 아픔을 남긴 것과 관련해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 최근 부각되고 있는 5.18 성폭력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와 함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오는 9월 발족되는 진상규명위원회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즘에 신문에 나는 성문제, 폭행문제라든가 그 이외의 모든 문제는 하여간 명명백백하게 다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송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돌연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송 장관이 묘지에 도착했을 때 5월 단체 일부 회원들이 과거 5.18 왜곡 조직에 가담했던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었고 송 장관은 이를 광주 시민과 갈등 관계로 비춰질까 우려해 참배를 취소한 겁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약속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실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그 방문이 기존의 목적과는 다르게 변질될 상황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셨고 하지만 5.18 기념재단은 광주 시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며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참배를 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송 장관은 오는 5월 5.18 유가족들을 국방부로 초대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고 다음 기회에 광주를 방문해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 기념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이철호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5.18 기념재단 이사회는 이철호 신임 이사장이 그동안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꾸준히 인권 활동을 해왔고 도청보건대책위원회 상임대표로도 활동하는 등 오래된 이해의 폭이 넓다고 선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깊은 갈등을 겪어온 5.18 기념재단과 광주 시민단체들은 광주시가 참여한 가운데 4차례 회의를 통해 이철호 목사를 이사장으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생들이 5.18 진상규명과 전두환 재수사, 5.18에 대한 미국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5.18 광주 전남 대학생 행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5.18 주간 동안 각 대학 캠퍼스마다 5월 거리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전두환 재수사와 미국의 사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들은 38년이 지난 지금도 5.18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새로 드러나고 있는 진실들에 대해 전두환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어제보다도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한낮 기온 광주가 30도, 나주 담양 29도로 어제보다 약 2도가량이나 높습니다. 반소매 차림이 낮 동안에는 어울리겠는데요. 자외선 지수가 높으니까 자외선 차단 잘 해주시고 바깥에 너무 오래 있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지만 오전까지는 대기 정체로 인해서 농도가 다소 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밤부터는 점차 흐려져 해안을 중심으로 빗방울 떨어지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모레 밤에는 또다시 비가 내립니다. 10에서 30mm가량으로 비로 인해서 더위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17도, 장성은 13.5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광주 30도, 담양과 화순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27도, 강진, 장흥 26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요. 곡성이 30도, 구례는 29도, 순천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평화당이 광주시장 후보로 김종배 전 국회의원을 공천했습니다. 5.18 사형수 출신을 공천한 데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뜻대로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곤수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지방선거를 한 달 남겨놓고 광주시장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그동안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해서 공천이 무산되는 듯 했지만 막판에 김종배 전 의원을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고사도 하셨고 하는데 저희들이 삼고초려도 했고. 지난 15대 때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5.18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계엄굴에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일 때문에 5.18 사형수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이런 김 전 의원을 광주시장 후보로 공천한 데는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 정권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민주당의 이용석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 김 전 의원도 이를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광주시청에 전두환 정권에 협력했던 자의 사진이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당 후보의 가세로 광주시장 선거전은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평화당은 공천을 계기로 광주시장 선거 판도가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후보들 중에 출발이 가장 늦은 만큼 역전까지는 갈 길도 가장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공들이는 곳 가운데 하나가 장성군수 선거구입니다.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경우가 많았는데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군수 역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장성군수 선거는 민주당 공천을 받은 윤시석 예비후보와 재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유두석 예비후보의 맞대결 구도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윤시석 후보는 장성군 의회와 전라남도 의회 활동을 바탕으로 장성의 발전 대책을 세웠고 집권 여당 후보라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이낙연 총리와 함께 손잡고 일할 힘있는 군수가 분명히 우리 지역에서 탄생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에 맞서는 유두석 후보는 민선 6기 장성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행정 경험과 중앙 인맥이 탄탄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재선에 도전합니다. 땀 흘리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주요 공약을 들여다보면 윤시석 후보는 KTX 장성역 정차와 장성 톨게이트 위치 변경 등을 통해서 장성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약속했고 유두석 후보는 황룡관 국가정원 지정과 고려시멘트 이전 등을 통해 장성의 지형을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재보궐선거를 포함해 7차례 진행된 장성 군수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4번이나 무소속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은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세월호가 직립한 이후 선체에서 동물뼈로 추정되는 뼈 조각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이상이 확인된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던 타기실 등 기관 구역의 조사를 앞두고 내부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직립한 세월호 내부를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정밀 조사를 앞두고 조사 계획을 세우기 위한 1차 점검에 나선 겁니다. 객실과 조타실 등은 점검했지만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기관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기관실은 평형수 탱크의 조절 밸브들의 개폐 여부와 발전기 최종 정지 시점, 외력과 관련한 내부 손상 여부를 들여다봐야 하는 곳입니다. 또 조타기 신호를 방향타에 전달하는 솔레노이드 밸브의 기기 이상이 확인된 만큼 밸브가 있던 타기실 등도 살펴야 합니다. 밸브를 움직이기 위한 전반적인 어떤 기기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선내에서는 잇따라 동물뼈로 추정되는 뼈 조각 8점이 발견됐습니다. 유류품도 여전히 곳곳에서 확인돼 추가 수색이 필요한 이유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인양 과정에서 설치된 좌현 지지대가 선체를 파고들면서 협착돼 해체 과정에서 난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낙하를 했을 때 만약에 혹시라도 유해가 같이 낙하하게 되면은 바닥이 콘크리트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다음 주 진입이 어려운 일부 기관구역을 제외한 다른 구역부터 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시가 2단계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참여할 업체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관련해 다음 달 11일까지 참가 의향서를 접수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냈고 접수 결과를 토대로 9월 중에 정식 제안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2단계 사업에는 중앙공원과 중해공원, 일곡공원 등 대형 공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광주시는 녹지 보존을 위해 개발 면적을 평균 9.3%로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공원, 그다음에 시설 현대화 등 각종 지원 혜택이 주어지는 상점가 등록 기준이 완화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 지방청은 상점가 등록이 지금까지는 2,000제곱미터 이내 5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가능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30개 이상이면 등록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상점가로 등록이 되면 시설 현대화나 주차 환경 개선 등 각종 지원 혜택이 주어지며 현재 전국에 등록된 상점가 220곳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22곳이 있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 광주와 전남 주력 제조업의 일자리가 3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일자리 감소의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임상수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통계청이 내놓은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이 제조업의 일자리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통계청의 월 고용 통계에 따르면 제조업의 근로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근로자를 우리가 상용 근로자와 임시 근로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임시 근로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상용 근로자의 수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017년도 3분기부터 2018년도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노동의 질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상용 근로자의 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네. 상용 근로자의 수가 이렇게 3분기 연속 감소한 것이 문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신데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원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대외적인 것과 대내적인 것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대외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주력 산업 기업들의 수출에 있어서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네. 문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대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속도 조절이 필요했던 정부의 정책들이 있는데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과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을 전환했던 부분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이로 인해서 고용이 위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제 주변에서도 이 하남공단에서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제조업은 특히 마진율이 굉장히 박하거든요. 3%, 4% 이렇게 보고 하는데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이게 기업을 운영하라는 이야기냐, 6,000원도 부담이 됐는데 10,000원으로 갑자기 올라가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속도 조절이 필요했던 이제 정부의 정책인데 이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속도를 너무 과하게 빨리 정부가 시행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큰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한 것은 국내 경제 상황도 영향을 미쳤겠죠. 네. 국내 경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산업과 타이어 산업이 우리 광주 지역의 주력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수출이 감소를 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국내 생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 그 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어 산업 역시 생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자동차 산업과 타이어 산업이 동반 침체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고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고용이 위축이 되면은 내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 내수와 관련된 산업들이 식품 산업 그리고 이제 도소매업과 같은 이제 소비재 관련 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이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광주 지역의 경기가 위축이 된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주력 산업이 부진하면 연관 산업,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제조업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고용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이 감소한다는 월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까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비가 위축이 된다는 것은 소비 관련 산업들, 그러니까 이제
도소매업이나 아니면 우리가 음식점을 방문하고 이런 부분들의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 전체의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연결고리가 있다 그런 맞습니다. 이야기신 거네요. 네. 최근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포와 영암이 이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제조업의 부진을 털어내는데 도움이 많이 될까요? 네, 당연히 이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정부의 이제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이나 아니면 보조금 혜택 등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고용 절벽이라는 가장 큰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은 단순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지 건강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 회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큰 그림의 이제 정책들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요일이었던 지난 13일 순천만 국가정원 무인 궤도차 추돌 사고로 관광객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탑승객들은 운영업체의 대처가 부실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구조적인 문제로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멈춰있던 무인 궤도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들이받는 순간 놀란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고 어른들도 균형을 잃고 넘어집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 문까지 열렸지만 탑승객들은 제대로 된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문도 열린 상태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놀래고 있다. 계속 이게 있어야 되냐. 조치를 취해라. 그러니까 조치 취한다는 얘기는 없고 계속 미안하다 말만 했습니다. 저한테. 주말 나들이에 나선 관광객들은 수미터 공중에서 한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시를 대표하는 그런 관광지입니까. 이제 더 이상 가고 싶지 않고 모노레일 그런 것도 이제 겁이 나서 못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사고는 자동 제어 장치 오류로 차량 운행이 중단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차량이 멈추면 관제실 직원이 차량을 수동으로 조종하는데 이 경우 자동 주행과는 달리 차량 간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에 발생한 추돌 사고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첫 번째 사고가 발생한 지 40분 만에 직원이 차량 거리 계산을 잘못하는 같은 실수가 이어지면서 부상자는 2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대부분 하다 보면 휴먼 에러라는 거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이제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대기 손님들이 많으면 이제 직원들이 급해지거든요. 특히 통신 장애 등으로 수동 주행을 하는 경우가 한 달에 한두 번꼴로 발생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적지 않지만 업체 측은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운영업체 관계자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출입 금지된 탐방로에 들어갔다가 부상을 입은 50대 여성 등 3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월출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그제 오후 4시쯤 출입금지 구역인 월출산 장군봉 일원에서 산행을 한 40살 A씨 등 3명에게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하산하던 중 암벽에서 5m가량 추락해 머리와 어깨 등을 다쳤고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80년 광주항쟁 당시 계엄사 검열로 신문지면에 오르지 못한 취재 기록과 보도사진을 공개합니다. 5.18 기록관은 조선일보 광주 주재기자로 1980년 당시 5.18을 기록한 조강흠 씨가 기증한 미공개 흑백사진 40여 장과 취재 수첩 등을 수장고에 전시합니다. 한편 기록관은 수장고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영화 택시 운전사의 주인공인 힌츠페터의 여권과 안경, 동아일보 주재기자의 취재 수첩 등도 함께 이달 말까지 전시합니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내일부터 나흘 동안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일원에서 열립니다. 진도군은 축제장에서 강강술래와 시kin굽 등 무형문화재 공연을 열 예정이고 뽕할머니 소망띠기와 북놀이 행렬 등 체험 행사도 준비했습니다. 하루에
100원씩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민간 봉사단체 100원회가 출범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00원회는 99년 당시 서구청 공무원이었던 김이만 회장이 시작해 현재는 전국의 700여 명의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100원회는 지난 20년간 가정사정이 어려운 학생 1000여 명을 선정해 총 1억 6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열 손가락이 없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지난 13일 안나푸르나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눈보라와 강풍 등 악천후를 뚫고 등정에 나선 지 14시간 만에 쾌거였는데요. 이로써 김 대장은 장애를 가진 산악인 중에서는 처음으로 8,000m급 12개 봉에 오른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무등산 정상에 오르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정상 개방 때마다 자연이 심하게 훼손돼 앞으로 정상을 개방할 때는 탐방 예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간대별로 미리 예약을 한 방문객에게만 탐방을 허용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5월극 애꾸는 광대가 어머니의 노래로 새롭게 무대에 오릅니다. 그동안 5.18 때 한쪽 눈을 잃은 주인공의 자전적 이야기로 구성됐던 애꾸는 광대는 여러 번의 각색을 통해 다양하고 깊은 이야기를 전해왔는데요. 이번 어머니의 눈물에서는 5.18로 인해 평범한 가족이 겪은 아픔을 어머니의 시선으로 보여줄 예정입니다.